여기 한성 CC 있는 근처네요. 송수련 우리 화백님 화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지에 기흥에 있습니다. 여기 작업들이 이런 저 한지 작업을 하신 게 있네. 한지 작업.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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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네, 추워졌어요. 제가 이제 골프도 치셔요? 골프장 옆에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골프는 안 치시고. 네. 저는 한지가 이쁘게 돼 있네. 아니 저 책꽂이에 있는 게 다 한지 같이 보여. 네, 한지예요. 그러죠? 그림. 좀 달라요. 다지게 아, 제가 이게 들어가서 책이 아니라 그림이구나. 그림이에요, 다. 어쩐지 좀 느낌이 달랐어요. 네, 네. 다 그림이에요. 아 이거 좀 몇 개 집어갈까? 그림이에요. 그러네요. 네. 제가 그래서 저쪽 아이고, 조심해. 작업실에서 작업을 해다가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네. 소품은 저렇게 작게 해서 책꽂이처럼 꽂는 것도 재밌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전시를 예, 몇 개 또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제가 어려서부터 커피를 좀 일찍 마신 편이거든요. 커피 가루로? 커피 가루가 아니라 커피 필터예요. 이 필터, 필터인데 어느 날 작업장에 이렇게 종이가 떨어졌는데 왜 저기 녹차 잔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매일 마시면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좀 작업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365개를 해가지고 한번 2번 전시했었어요. 그럼 365개를 전시를 2번 했다. 365개를 1년 거네. 걸 장소가 안 돼가지고요. 100여 개씩 한 적이 있고, 2015년 흰물결 갤러리에서는요, 마침 거기에 책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책장에 책 꽂혀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딱 보니까 책꽂이 책, 같은데 그죠?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네. 그 한지가 옆에 다 모서리가 한지니까. 네. 이렇게. 오늘 저도 하나 배웠어요. 이 책꽂이 저렇게 해서 작은 그림을 뭐 300개든 뭐 500개든 저렇게 네, 딱 해서 그림 꽂아놓고 보관하기도 좋고. 네, 정리 좀 제가 뭐 그 다자게 빨간 거 몇 개만 꺼내봐 주세요. 빨간 거로 돼 있는. 빨간색이요. 네. 제가 이 그림이요 많이 없어졌어요. 또 뭐 없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좋은 분이 가져가셨겠지. 선물도 하고 뭐 네. 그러느라고 이렇게. 그렇게. 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셨네. 아유 아무래도 이게요 저기 개수가 많다 보니까 막 저는 조금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살짝 와서 가져갈까. 커피 마시는 개수를 거 기억을 못 하시니까. 거의 좌우에도 그런가 봐요. 좌우 네, 거. 저 위도 네, 다 저거는 그림이에요. 커피 이게 옆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저것도 커피 그 종이 같네. 그래서 필터. 예, 필터예요. 필터를 가지고 인물을 한번 얼굴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 그게 쭉 있어요. 올라가서 꺼내서 네, 됐습니다. 충분히 되고. 네. 그다음에 이 항아리들은 항아리들은요, 제가 저희 시어머님이 애들도 다 키워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갖고 계시던 뭐 쌀도 그런 게 보니까 참 좋아요. 좋긴 한데 아파트에선 정말 좀 네. 좀 안 애물단지지 어울리잖아요. 뭐. 근데 어느 날 아파트에 가보니까요, 이분 항아리들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저씨는 그걸 처치곤란하니까 깨고 있어요. 그래서 줄여야 되니까 무게. 네, 깨고 있는데 아깝죠? 너무 아까워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거야말로 여인들의 어떤 손길이 이어져 온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제 작업을 붙이기를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항아리에 이거 붙이는 거
무겁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보관의 문제도 있고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양쪽을 잘라가지고 띄어서 붙여보기도 하고 반쪽짜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해외전도 좀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거는 창고나 그 곳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사랑방에 있는 그 서재에 단아하게 있었던 다랑아리 그걸 좀 생각하고 아버지가 좀 학자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재에 늘 책이 꽂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온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돈도 넉넉지 않으시니까 깨진 항아리를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금두가고 그런 거를 놓으신 어렸을 때 그게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들을 해가지고 한지로 이제 항아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처음엔 두 개.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제가 83년도에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에 네. 처음 대학에 갔을 때인데요. 거기가 농과 대학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그 이제 비닐하우스에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 오줌 항아리래요. 제가 주워오니까 선생님들이 그 오줌 항아리를 왜 주워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연고도 없고 그런 데 가니까 그릇도 없잖아요. 종이 넣어놓을 그릇도 없고 그래서 갖다가 놓고 보니까 금이 또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림 그리던 찌꺼기를 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렇게 80년대 초부터 항아리 그 붙인 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 시골에 살던 분들은 이 항아리의 추억이 많죠. 도시 분들은 글쎄 조금 다를런지 몰라도. 근데 참 예뻐요. 네. 항아리가. 그럼요. 네. 맛도 있고. 네. 예, 정말 옹기 항아리가 정말 좋아요. 숨을 쉰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그 옹기도 장인 정신 갖고 하는데 그냥 옛날에 생활용품이었지만 뭐 진짜 그걸 제대로 만드는 장인 정신 거는데 그런 것들을 안악내의 숨길, 네. 손길 이런 것들을 네. 우리 송쌤이 그대로 받아들이셨네 스펀지처럼. 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무게가 없이 그 네. 종이로다 붙여서 네. 뭐 바람 빼내고 하는 네, 그 네, 방법이 네. 있잖아요. 네. 한지 공예하듯이. 그런데요, 저게 한지가 이제 제 몸무게로 앉아도 탄탄할 정도로 네, 단단하거든요. 한번 굳으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시간 하루 종일 막 그냥 그래서 제가 눈을 다 버렸어요. 하나만. 네. 꺼내세요. 네, 하나만 꺼내. 이렇게 항아리가 이제 저걸로 했으니까 이게 네. 가볍잖아. 네. 이거 항아리. 그리고 매달아도 되고요. 이렇게. 매달아도 되고 네. 뭐 네. 네. 여기다가 저는 이런 공간 한 번 있으면 정말 정말 우리 저 남성비서관에서 한번 드려야 되겠다. 네. 쫙 갖다 이 항아리만.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이제 저기 마무리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예, 이거 또 한번 이것도 설치 작업도 이걸 이런 작업을요 쭉 이렇게 이게 천장에다 천장에 거는 거네. 네네 이렇게 예. 해서 이것도 몇 겹 됐네. 이거 한 겹짜리인데요 이렇게 두껍게 그래도 한지가 두껍게 나온 거예요. 뭐 두껍게 나온 저 네네. 한지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뒤에서 그리거든요 그림을 뒤에서? 배치법이라 그래가지고 배치법. 뒤에서 해가지고요 배치법. 오케이. 안으로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 잠깐만요. 다시요. 이 뒤에 자, 네. 이렇게 배치법이라는 걸 얘기만 들었는데 뒤에서 뒤에다- 칠을 해가지고 뒤에서 칠을 하고. 칠을 하면 앞으로 은은하게 배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전통 그 동양화 기법에 있어요. 인물하든가 아, 그 영정 그림 그런데 보면은요
그럼 이 하얀 거는 이렇게 원래 이거는 처음에 제가 이제 점을 찍는 거고. 이 앞에서? 네네. 아, 이게 묵은 네, 뒤에서 네. 한 거고. 네네. 아, 묵은 뒤에서 배쳐서 이렇게 은은하게 네, 나와서 네, 네, 네. 이렇게 발색이 되는 되고, 것이고. 예. 이거 이제 예. 포인트는 앞에서 네, 하는 네. 거고. 아, 그렇게 해서 이거를 쭉 이렇게 쭉 걸었었어요. 묵의 전체적인 바탕의 은은함은 다 뒤에서 나온 것이다. 네. 그리고 대부분 소품도요, 저는 거의 뒤에서 칠을 해서 안으로 이 한지가 배 나오게 그렇게 수십 번 칠을 해요. 근데 우리 전통 산수하신 분들은 옛날에 그 뭐야 스케치 형태를 그려서 거기다 덮어서 그대로 보고서 다시 그리고 그랬죠. 했잖아요. 저희 학습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통 산수는 그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필요가 네. 없잖아. 이게 다 그렇게 된 거네.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묵화 일종의 먹으로만 먹으로, 하는 거네. 먹으로만 하는 거네. 네. 그리고 저는 청색도 쓰고요. 그러니까 청색을 한번 보려고. 청색도 쓰고, 청색을 한번 보려고. 청색도 쓰고, 붉은색도 쓰거든요. 붉은색은 잘 못 저는- 봤어요. 붉은색은 잘 못 봤어. 청색은 네. 청색은 제가 많이 이것도 쓰고 뒤로, 있는 건데. 뒤로 그럼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예. 뒤에 네. 이렇게 뒤에서 네. 했던 것이 앞으로 헤쳐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물감도 더 많이 들고, 힘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네. 헤쳐나가니까. 좀 미련한 작업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거 팔도 고장 나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저는 이렇게 앞에서요 분명하게 이렇게 뭐다 이러는 거보다는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울려서 우러나는 거? 우러나는 장만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발효가 돼야 되네.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즉석이 아니라 네, 네. 발효가 된 거. 네, 네. 아니 이거는 저 같은 경우도 네. 이 요즘은 이제 캔버스 작업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캔버스를 가지고 쭈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은 한지를 만지다 보니까 따뜻함을 많이 느껴요. 맞아요. 네. 정이 네. 제가 지금 우리 선배님한테 제가 지금 뭐라 나이가 먹으는가 좀 정이 그리운지 따뜻한 게 좋더라고. 캔버스는 차. 네. 아 그럼 나도 한지를 붙여서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네, 네. 캔버스 한지를 붙여요. 네, 네. 붙이는데 이제 붙이는 하다 보니까 위에서 우린 작업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오일로. 그 미리 우리 오늘 내가 좀 모방을 해야 되겠다.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네, 네. 말린 다음에 갖다 붙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위에다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럼 우리 짬뽕을 해야 되겠네. 그래요. 선생님 그림 강렬한데. 충분히 잘 맞아. 아니야, 제가. 배울 게 많아. 다 다녀서 내가 배우는 게 많아. 아유,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장 이렇게 살아가면 많아요. 이거는 또 전혀 다른 거네. 이거는 제가 발표 안 한 건데요. 이거 한번 잠깐만 네. 봅시다. 제가 이건 발표를 안 한 건데, 이런 작업도 꽤 돼요. 바닥에다 한번 넣죠. 이 작업은, 이 작업도 꽤 되는데, 바닥에다 한번 넣죠. 제가 이거를, 사실 이거 그려도 되죠. 그려도 되는데, 너무 좋네요. 제가 그 권영우 선생님 제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 그 회고 전에 전시를 보면서 이거 하나하나 잘라 붙였어요? 네, 하나하나 다 잘라서 염색을 해가 염색이 아니라 하나하나 물을 붙인 것 들인 같아요. 거예요. 물을 들여가지고 붙인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나하나 네, 붙였고 네, 염색 네. 물감 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붙인 거예요. 엄청 시간 많이 걸렸겠네. 우리 같은 성질이 이거 못하겠네. 잠깐만. 아이고. 저는 이거 하나하나 하면서 그냥 그 시간도 좋고 노동의 그 시간도 좋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달에 담다 이게 달에 이렇게 담다. 작업을 이렇게 붙였었어요.
그러네요. 양평 굴림미술관에서 네, 했던 네, 거. 네. 예. 천장에 매든 것도 있고. 네. 이게 작년 8월에 했던 작업. 그 설치가 그런 거라구나. 그리고 설치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아닌데 제가 그걸 쭉 이건 좀 무게가 있네. 네. 아, 위에다 매달고 이렇게 했나 보죠? 네. 이 방에 사실 항아리를 좀 쫙 놓고 싶었거든요. 전실 못 가봤네. 이렇게 쭉. 네. 그 우리 그 아트페어 같은 데도 특별전에 그 공간이 위에서부터 그냥 그 코엑스 같은 데도 넓잖아요. 높잖아요. 외국 같은 데 홍콩 아트 바젤 같은 데 가면 그냥 위에서부터 쫙 느리기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못할까? 그 우리 송 작가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작가라도 좋은데 뭐 양화든 한국 하든 해서 그냥 미리 몇 년, 1년 전에 이야기해 놓으면 작업을 거기에 맞게 네. 나름대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저거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왜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뭐 있는 거 갖다 쫙 네, 걸고 그냥 걸고. 무슨 뭐 액자집 같이 네네네. 액자집 맞아요. 액자집까지 무슨 60년대 네, 액자집까지 네, 네, 따다다다다다 붙여놓고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시다운 전시를 한번 해보자. 네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그 딴 이유가 뜻은 없어요. 참 좋으시고. 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앉아서 좀 네. 얘기할까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요. 이거는 제가 50개를 그렸는데요. 어허. 그래서 종합적으로 50개. 50개를 해서 그냥 위아래가 어디냐? 이거 그냥 사방에? 네, 사방으로 그냥 저기 기분 내키는 대로 걸어도 돼요. 이게 사이즈가 네, 똑같아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네. 가로세 사이즈가 있구나. 네. 이렇게 근데 사이즈가 이제 있구나. 걸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렇게 이따가 걸어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네. 걸었는가. 그러네. 뭐 걷는 게 진짜. 이것도 뒤에서 뒤에서 네, 네, 뭐, 네, 네. 그걸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배채. 배채법. 네. 배채법. 그럼 이거 드로잉 같이 막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거 그것도 뒤에서 드로잉 같이 막 이게 네, 선이 있는 뒤에서요. 그것도? 네, 뒤에서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럼 그게 그거요. 그 선대로 나오나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이게 그건 선이 금방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여러 번. 네. 송샘하고 그 작업을 이렇게 쭉 하시면서 네.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세계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봐요. 그거는 뭐 이제 학습기를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궁극의 목적은 저의 과연 저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정말 목표를 하고 너 자신, 나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작품 속에 표현되는 표현되는 것들이 네, 총체적인 송수련 그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가 딱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작품의 하나하나에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어떤 명제를 붙이는 건 좀 의미가 크게 없고. 네, 크게 없어요. 네.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요건 요렇다. 네. 요건 뭐 봄이다 쉽게 봄이다. 얘기하면 네. 이건 뭐 가을이다. 네. 뭐 어른 쉽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네. 어느 전시 때마다 그 양평사 할 때 이거는 이제 달에 담다. 네, 네. 이런 어떤 큰 테마만 가지고 거기에 나온 작품들은 다 달에 담다. 네. 어떤 그런
우리 항아리를 주제로 해서 뭐 다른 퍼포먼스와 같이 작업을 한 그런 이제 것이고 뭐 작품 하나하나의 어떤 그 캡션에 뭐 영원 봄이고 가을이고 네네네. 이거는 그거는 크게 저한테는 큰 없다.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걸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 연대별로 네.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대학 졸업 후에 그 작업하는 모습, 작업의 내용이나 뭐 이런 추구했던 거나 그다음에 중년기 지금 이제 장년기 네. 앞으로도 뭐 요즘 네, 100세 시대니까 장년기로 네. 노년기가 아닙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그럼요. 말씀하시면 저는 청년기, 학습기에는 그냥 뭐 선생님이 이거 스케치나 그런 거 가져가면 이거 좋다, 이거 그려봐라. 그러면 그거 열심히 그렸고 또 뭐 동양화 말하자면 기법 있잖아요. 그거 익히고 수없이 이제 연습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다면 그다음에 학습기 지나서는 어떤 소위 저거 하는데 뭐 수상 반추상. 예. 그런 게 사물을 보면 이렇게 약간 뭐 생략도 하고 또는 뭐 곁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문학적인 소재도 제가 조금 차용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결혼을 막 대학 졸업하자마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으로서는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당하면서 그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그 뭐랄까 좀 치열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그런 게도 하고 제목을 또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이거 그 한가하되는 한이라든가 무슨 여운이라든가 뭐 이런 제목도 한때는 붙였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초 70년대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관조라는 제목을 관조라는 그 단어를 그때 알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국어책에서 관조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나중에 작가가 되면 관조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몇십 년 그걸 썼었죠. 관조. 그런데 그때로서는 치열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 치열함은 좀 커튼 속으로 숨기고 나는 이렇게 뭐랄까 막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이렇게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말하자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전개에 대해서 조금씩만 보여주시는 건가? 그렇게 확 다 보여주지 않고? 네, 제가 그런 좀 부끄러움 같은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림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렸거든요. 그리고 특별 활동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고, 미술반만? 네, 그래서 미술반만 고집했고 그러면서 저는 좌절한 게 대학을 실패를 하니까 그때 굉장히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학 때 네. 원하는 대학에 안 가셔서 대학 못 간 사람도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 못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작가가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 너무 어리석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아니 내가 지금 그러자 이렇게 딱 보니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동양전공 졸업하셨네요 보니까. 근데 원하는 대학은 어디라고 얘기 안 했지만 원하는 대학을 안 가셨다 이거죠. 근데 다 요즘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어디를 나오든 간에.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리고 작가가 무슨
뭐 회장을 했다, 뭐 했다 그런 아무 소용 없고 정말 작가로서의 작품만 보여주면 작품만 되죠. 보여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추상에 가까운 추상 작업을 하시는 거는 한국화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저희 또 대학 때 선생님이 권영우 선생님, 안상철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리고 소정, 병관식 선생님 세 분께 배웠는데요. 안상철 선생님은 당신이 그 수묵담체를 거의 완성하셨다시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대학기에 대학 수업 때 미국에서 교환 교수가 왔었대나 봐요. 그분한테 그분이 사군자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그 현대 회화 쪽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교감이 많으셨나 봐요. 그걸 저희한테 알려 주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산수와 또 관념산수 더 특히 그때는 관념산수도 많았잖아요. 60년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경이라도 그렇고 하여튼 좀 더 말하자면 글쎄요. 현대화라는 게 좀 단어가 그러니까 좀 틀에 그런데 박힌 우리 전통이나 이런 거를 좀 벗어나는 거를 뭐 네. 현대라고 그러면 맞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예. 뭐 그래서 어떤 네. 뭐 얼른 봐서는 그런 거 아니겠냐 네, 생각이 쉽게 예. 자유롭게 네. 뭐 어떤 뭐 재료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네. 뭐 동양화에서 배운 기법이든 뭐 서양화에서 배운 기법이든 네. 나름대로 우리 한국하나 동양화 쪽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지 쪽에 익숙하니까 뭐 그쪽에 뭐 재료를 쓰는 건 당연할 테고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뭐 안 써도 저희 대학에도 뭐 있을 때 보면 한국화과 교수인데 캔버스에다 열심히 뭐 아크릴 작업 많이 하는 분들 맞아요. 이거 한국화야 서양화야 도대체 이 구분이 어디야? 네 이런 얘기도 회화. 막 하는데 저는 그래서 맞아요. 저기 더군다나 이제 그러면서 확장시켜야 된다. 그 재료나 그렇죠. 그 동양화 물감을 가지고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실험 작업들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한편 권영우 선생님은 또 수목 저걸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서 전시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종이 작업을 또 확장시키는 작업.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컸죠. 아무래도 저도 예. 뭐그 앞서가는 그 현대 회화 쪽에 뭐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잠재하도록 주셨네. 뭐. 네. 그걸 이제 우리 송 선생님이 나름대로 풀어 가신 거네. 네. 뭐 요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냐. 이랬더니 전통 기본은 뭐 당연히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말씀 잘해 주셨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뭐 그 식물이나 나무나 이런 걸 봐도 그냥 그거 자체는 또 아름답지만 그걸 내가 굳이 뭐 베끼려고 안 하고 굳이 복사하려고 안 하고 그거보다는 그거와 같이 하는 뭐 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관심 있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형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떤 때는 짜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나 바람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글로 쓰는 사람은 글을 쓰겠지만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림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뭉클한 거, 뭐 아니면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뭐 어떤 사물이나 뭐 자연 현상이나 뭐 어떤 뭐 사건이나 이런 데서 뭉클했던 거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그렇죠. 취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관조의 개념을 내 마음대로 하는 네.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바라보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내 거로 소화시켜서 네. 송수련 작가의 작품으로 표출해내는 거. 네. 그게 우리 송생이 가지고 있는 조형언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한지도 붙이기도 하고 다랑아리, 네. 다랑아리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네. 작업도 하고 그런 깊이 있는 거, 겉에 보이는 내면의 것보다 깊이 있는 걸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네, 그거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참 애매모호한데 특히 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것 같고 그래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계속 말하자면 애쓴다고 그러나 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978년에는 제27회 국전 문공부 장관을 받으셨네. 네. 그런데 특선도 뭐 쭉 하신 거니 국전에 계속 작품을 내셨었네. 네. 아주 저희 탄탄한 때는요. 기초를.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등용하는 작가가 등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1년 타작이라고 생각했어요. 71년부터 78년, 네. 80년까지 네. 계속 내시고 뭐 특선도 하시고 장관상 거의 뭐 추천 작가, 초대 작가 그쪽에 되셨겠네. 그쪽에. 근데 이제 국전에. 저희 때 이제 그런 제도가 없어졌으니까요. 없어졌지. 네, 아이, 그런 것도 뭐. 그냥 그런 거를 탄탄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신 작업을 하셨네. 저 또 2004년에는 석주미술상도 받으셨어요. 제15회 석주미술상. 네. 여성들한테 주는 상. 석주미술상은 여성. 꼭 여성 네, 아닌가요? 네, 네. 그럼 남자분이 받은 건 특별상이구나. 어떤 때문에 남자분들이 받는 네, 게 네, 특별상이구나. 네, 특별상. 특별상. 네. 제가 아는 분들 받은 기억이 나요. 네. 그 많이 부사장도 특별상 네, 네, 받은. 맞아요. 그 특별상. 석주. 여류 작가들한테 주는 게 네, 네. 석주미술상. 양성보치기가 좀 어긋나네. 여자만 남자 주이지. 그만큼 아이 그리고 여성이 글쎄 여성 남성 따질 게 아닌데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뭐 취지가 우리나라 네, 그 네, 생활, 네, 뭐 생활. 사대주의 사회나 남성 우월주의나 네, 네. 이럴 때 여성들이 핍박받아가며 작업을 네. 해온 거에 그에 대한 예. 작은 보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의미가 네,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것 앞으로는 같아요. 앞으로는 별로 뭐 그런 게 네, 없겠지만 없을 지금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성에게 네. 주는 상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세대는 좀 달라지겠죠. 네, 네. 오늘 또 작품에 우리 송쌤의 작품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음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고요. 그러면 그 이렇게 후배들 작가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작가들한테 네. 과연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냥 경험 삼아 경험으로 본 어떤 그 작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국 하든 서양 하든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잘하고 괜찮았겠나? 잘하고 있는데요, 뭐. 잘하고 있다. 근데 잘하고 작가들은 다 잘하고 있다 그러지만 본인은 다 어렵다 그러고 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친구들도 꽤 있죠. 근데 한 어떤 그 그렇죠. 계단에 올라올 네, 때까지가 그럼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힘들었을 때가 저요. 작업하면서. 저는 작업의 어떤 그런 그 목표랄까 작업하는 자세랄까 그런 거는요. 저는 늘 그랬어요. 애들한테도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내가 조금 생활이 여유로워지면 그리겠다.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뭐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뭐 추스려서 뭐 또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처럼 이거
받아들여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작업이 생활화돼야지. 네, 무슨 네, 게 네, 네. 일거리로 생각하고 네, 뭐 놀이로 그리고 생각하면 안 예, 되고. 그리고 어느 한 켠에 놔뒀다가 뭐 언제 하겠다. 몰아서 하고 네, 그건 아닌. 밥 몰아서 먹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렇듯이 그냥 일상처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꾸준하게 들고요. 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도 아주 크게 어려운 시절은 잘 없으셨나 봐. 저요, 있었죠. 몇 년 안 됐는데, 몇 년이 아니라 뭐 작년까지도 좀 어려웠었는데요. 몇 년 동안,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닌데, 뭐 동기간 동생으로 인해서 어떤 오해가 생겨서 제가 그냥 작업하는 데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아리도 많이 만들고요. 작업하는데 네, 작업하는 데 그리고 지장을 주셨구나. 이 글씨같이 막 나온 것도요. 사실은 거의 기도문 같은 예, 예, 그런 거였고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림한테 제가 절을 할 정도로 감사해요.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를 치유한 그게 그림이고 작업이고 그 작업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요. 저는 그렇다고 뭐 그 작업이 좋아 그게 아니고 어떻든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고 감사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어려우면 작업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 헝그리 그런 복서하고 좀 비교가 되는 네, 이유지만 네, 네. 예. 헝그리 배가 고프면 권투를 열심히 하는데 배가 안 고프면 권투를 안 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잘 사니까 뭐 권투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물론 이제 다른 운동은 뭐 야구든 뭐 있지만 그건 없어서 못하는 시절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작가들도 예술가들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극복하려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극복하려고 할 때 작품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편하면 작업이 안 된다. 반대로 물론 편할 때도 작업이 잘 돼야 될 테지만 네. 그보다는 어떤 그렇죠. 강한 게 왔을 때 더 내적인, 스며든다. 예, 예, 네, 그런 부분. 글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예술이라는 게. 그런 그런 메시지가 것 더 같아요. 강하게 거기 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시절이. 염원도 들어갈 거고, 그죠? 그렇죠. 네. 하나하나 뭘 붙였다든가 해도 그 마음에서 일일이 네, 일일이 막 몰입하니까요.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두 그게 가지가 무슨 다인 뭐 것 같아요. 고춧가루나 무슨 후춧가루처럼 양념 같으면 네, 맛이 나겠지만 네, 네. 그런 예. 무색, 네. 무치 뭐 이런 거니까 네, 해도 소리 없이 그 안에 담겨져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뭐 혼이나 작가 정신이겠죠. 그런 게 스며 있는 게 그걸 이제 후세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이렇게 아름답게 보면 걸작이 되겠죠. 그 한 점을 위해서 오히려 그게 그 시절이 더 좋은 작업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뭐 비현실적인 낙관론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보충 설명해 어렸을 주세요. 때, 어렸을 때 왜 막연히 나는 화가가 돼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될 거고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화가가 되려고 하겠어요? 화가 그러면 막 아주 막 근사한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 자체가. 어렸을 때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돼서까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비현실적인 낙관론자. 근데 다 속아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작가들이 속아서 수만 명이 사는 거예요. 네, 전 세계 뭐 네. 몇십만 명, 뭐 몇백만 되겠죠. 네, 작가들. 근데 그죠? 일반 관람객들은 일반 고객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는 보이지 않고 겉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작가가 되려고 하는 희망자들도 그렇게 보았는데 아무런 그거에 대한 더 무지한 분들은 더욱 더 화가 그러면 다시 봐요. 음악가 그러면 다시 보고 문학가 그러면 다시 보죠. 어떻게, 자기들이 접할 수 있는 네, 분야가 네,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걸 모르고 했는데 뭐 하물며 일반 관객들이 더군다나 모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도 이런 예술가는 마냥 즐거워서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일반인은 그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룰라라 얼마나 그림이 좋냐, 음악하고 얼마나 좋냐, 글 쓰고 얼마나 편하고 좋냐,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자기를 다 거기다 쏟아내니까 뭐 고민도 없고 뭐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때 선생님들이 야 즐겁게 그려 그래. 저기 작업실이어서 즐겁게 뭐가 즐겁다고 선생님은 즐겁기는 지금 짜내는 거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 그렇죠. 젊었을 때는 정말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전작품에 매달릴 때는 짜내잖아요. 짜내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다 맞춰야 되고. 네, 맞춰야 되고 이거 균형 맞추고 뭐 그게 진짜 그랬는데 그것이 약이 돼서 지금은 마구 푼다 하더라도 그가 질서 속에 풀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냥 풀어진 모습만 보고서 따라 하다가는 망하는 거지. 네. 속에 텅 빈. 차 있어야죠. 찬 다음에 푸는 거지. 내가 돈도 없는 놈이 풀으면 어떻게 망하는 게지. 그럼요. 꼭꼭 세놓고 내가 조금씩 뭐 하더라도 풀 땐 또 확 풀더라도 뭐 이런 내공이 쌓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겉만 보고 사람이나 그림이나 예술도 다 똑같은 것 같아. 겉만 보고서 그리지 말고 진짜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식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주상전이가 나도 그러면 되겠네. 나도 물감 뿌리면 되겠네. 그런 망상은 버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많죠. 요즘 특히 그런데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저희가 배울 점도 있는 게 그 사람들은 또 다각적으로 그 그림이라는 걸 보더라고요. 저희 때는 경제도 안 배웠잖아요. 미술 경제 그런 경제. 거. 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만 해라.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전략도 없이 열심히만 했잖아요. 맞아. 전략 마케팅 없이. 근데 전략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저실은 느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한테 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송쌤 같은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됐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 당연히 눈치 빠르게 하지만 이제 거기 하나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너무 전략적으로 가다 보면 내면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무슨 약삭빠르게 세류에 뭐 그런 거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거보다는 긴 정말 그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뭐 4차 산업이다 뭐 그런 시대에 적어도 후퇴된 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해안을 좀 그런 전략. 전략이라는 게 그런 전략. 네. 앞을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전략, 깊이가 있는 전략. 그러면서 세상을 다시 보는 느낌. 그래 우리 송 작가님 뵈서 뭐 이렇게 그 내면에 있는 걸 조금 좀 알게 됐는데 다는 못 알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더 많은 걸 좀 보여주시고 좋은 전시 있을 때 가서 또 못다한 얘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처음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또 집에 가면 왜 이 얘기를 못했을까 그런 아쉬운 거 있으면 것도 말씀하세요.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 안 나죠 지금은. 근데 선생님이 워낙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거기에서 그냥 짧고 좀 어리석은 답도 많이 드린 것 같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뭐 토론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답이 없습니다. 저도 답이 없고 선생님도 내가 본 거는 뭐 내가 경험한 건 이런 거다라는 것이지 이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야기 나누는 데서 우리 시청자나 우리 분들이
알아서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송선생님한테는 아 저런 게 있었구나 저런 걸 내가 좀 뭐 배우면 좋겠다든가 뭐 이렇게 서로 하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요즘 제가 한 101명을 목표로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60 몇 분을 했는데 보면 저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이걸 건방진 사람들 이거 다 보지도 않고 아 그거 가지고 뭘 봐? 뭐 책 그거 가지고 뭘 봐? 그냥 내가 안 났는데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하니까 더 자기 자신을 발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하려면 나를 좀 그럼요. 편하게 네. 책도 볼 거는 좀 보고 네, 그럼요. 어느 거 어딘가 봤더니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제 1순위가 뭐냐면 부자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책을 읽는데 그럼 책을 못 읽으면 방송에서 연속극이나 무슨 막말 허접스러운 거 보지 말고 뭐 문화 쪽이나 네, 네. 뭐 음악을 그렇죠. 듣든지 네,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꼭 뭐 책을 꼭 보내는 것 뜻은 아니고 네, 네. 뭐 이런 데 토론하는 걸 열심히 듣는다든가 이것도 책 보는 거 효과나 그럼요. 뭐 꼭또 똑같이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네. 뭐 1, 2, 3번 몇 번 있는데 제일 중에 해당되는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작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그 네. 자기 언어 개발해야 네, 되고 네. 뭐 한 가지 너무 고집하지 계속 말고 네, 한 가지 머무는 것보다 그 권영우 선생님은요 그랬어요. 작가는 흐르는 강물 같아야 된다고. 살아있는 거죠. 네. 네, 살아있는 그 얘기를 죽어있는 그 것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반복한다든가 그거보다는 계속 흐르는. 내가 옛날에 뭐 어떤 그림을 그렸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지금 현재 충실하게 맞아요. 그런 한번 간건 그 무릎 다시 돌아오지는 네,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냥 그림도 한번 그렸으면 네, 네. 내가 똑같은 거 다시 꼭 굳이 그건 모방이잖아요. 내가 나는 그냥 되니까 아주 마무리 멘트를 잘 해주셨네. 작업하는 건 강물과 같다. 흐르는 거다.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 또 색을 또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너무 답답하지 말라는 얘기 말씀이시네. 네. 그래요. 아 오늘 송 선생님 만나서 좀 날씨는 싸늘했지만 네. 그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